승진은 어떤 걸로 하게 되나요? 대부분 성과로 승진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승진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직원들이 모르다 보니까 오직 커리어의 커리어 코치 제이슨입니다. 직장인들이 인사팀이나 회사에 물어보지 못하는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들을 제가 좀 모아가지고 하나씩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회사의 승진 기준은 공정한가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여러분들 승진은 어떤 걸로 하게 되나요? 대부분 성과로 승진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승진은 역량으로 승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라는 것은 매년 측정하는 성과 결과를 가지고 이 사람이 승진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라는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최종 승진이 되어야 한다, 승진을 시켜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바로 역량이 승진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직원들이 모르다 보니까 계속 인사팀에 와서 물어보고 상사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이번 연도에 목표 달성했고 성과 달성했는데 왜 승진을 안 시켜주는 거냐라고 계속 따지듯이 물어보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과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이 사람의 역량이 성장되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볼게요. 매년 반복된 일을 계속 하는데 그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맞느냐? 승진이라는 것은 다음 레벨로 올라가서 더 많은 일을 하거나 더 큰 일을 하거나 더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에 공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만 하는 것인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매년 같은 성과를 달성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성과 목표를 달성해서 승진을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승진이 아니고 성과급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계속 회사에 나 목표 달성했는데 왜 승진 안 시켜주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당연하게 달성해야 되는 거고 부하 직원이 봤을 때, 동료가 봤을 때, 그리고 상사가 봤을 때 나의 업무 역량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소통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동료, 그리고 밑에 팀원, 그리고 상사에게 어떻게 소통하면서 팀워크로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의사소통을 가지고 내가 역량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역량의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보통 KSA 세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K의 널리지의 지식을 얘기를 하고 또 스킬, 업무적인 스킬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마지막으로 A, 애티튜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식에 대한 부분은 내가 책을 통해서 성장할 수도 있고 상사에게 배울 수도 있고 동료에게 배울 수도 있고 또 부하 팀원에게도 배울 수도 있겠죠. 업무 지식이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을 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학습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면 되겠죠. 그리고 스킬적인 부분에서는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속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새로운 도구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스킬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직원들이 봤을 때 이 부분 좀 변화가 된 것 같아 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태도적인 측면, 직원을 대하는 나의 어투, 태도, 말투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자세가 될 수도 있고 내면적 마인드셋과 외면적인 그런 태도가 결국에는 나의 태도의 역량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승진을 하려면 성과 달성하는 것은 기본 베이스이고 여러분들의 역량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동료들과 상사와 팀원들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면 회사의 승진 기준이 어떠냐 보다 내가 먼저 어필을 통해서 내가 승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회사의 승진 기준에 내가 맞추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정성적인 업무 역량적 측면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성장하고 바뀐 것을 직원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정성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역량적인 거 외에 승진 연한이나 그리고 성과 평가의 몇 년간의 평가 기준 같은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진이라는 것은 사람이 평가하고 역량적인 부분도 정성적으로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인사팀이나 경영자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성장하고 변화됐고 승진할 수 이게 충분하다, 승진시켜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승진을 시켜줄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또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사와의 관계가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아주 지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상사가 결국에는 평가하는 평가자이고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성과평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번 연도의 목표가 100을 달성하는 거라고 했는데 나는 80을 달성해도 상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평가를 좋게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해년도의 평가 세팅이 목표가 너무 낮게 측정됐다고 생각이 되면 상사가 보기에는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평가를 잘 안 주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상사와 얼마나 소통을 많이 하고 내 목표치가 지금 적정한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많이 물어보고 또 동료에게도 조언을 구하고 협업으로 같이 해나가는 과정을 보고 상사가 나에 대한 좋은 평가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상사가 내 프로젝트와 내 일에 시간을 쓰게 하고 조언을 계속 해주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상사가 시간을 들인 어떤 일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상사와 소통하면서 상사와의 신뢰를 쌓아가는 관계적 측면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직원들의 커리어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는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직원들마다 정의하는 회사가 다릅니다. 저는 보통 직원들이 세 가지 부류를 회사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회사의 대표이사, 경영자이고 두 번째가 인사팀, 세 번째가 상사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 중에 하나가 어떤 대상자이냐가 따라 다르거든요. 첫 번째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지분이 없는 대표이사를 얘기하는 건데 중간에 회사의 보직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경우도 간혹 생기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나의 커리어를 생각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큰 기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표이사들은 지금 당장 성과를 내서 임기 동안에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직원의 커리어를 생각해서 과업을 주고 직무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집중해야 될 영역에 이 직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커리어보다는 성과 관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대표이사, 경영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팀은 좀 오랫동안 그 직무에 있는 인사팀이라고 하면은 직원들의 커리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직원을 유지하는 것도 인사팀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직원이 오랫동안 이 회사에 다니고 유지하려면은 직원이 생각하는 커리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인사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영자와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영자는 당장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동 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 배치를 하면 이 직원이 이 일을 원하지 않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직원의 커리어를 위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그쪽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사팀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경영자와 그런 소통들을 많이 했었어요. 이 직원이 한 현장에 오래 있어서 커리어를 쌓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 나가더라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커리어 관점으로 생각해서 경영자한테 얘기하는데 경영자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냐, 당장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 빨리 배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와의 그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게 커리어를 물어보고 인사팀과 커리어를 상의하는 것도 중간중간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팀이 나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상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도 지금 당장 내가 성과를 내서 승진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의 커리어를 생각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근데 그 직무에 오랫동안 일을 하거나 그 직무에 한 5년, 10년 이상 일하는 상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기도 하겠죠. 근데 상사가 나의 커리어를 생각하면서 일을 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 이하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맞지만 과장 이상 정도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커리어의 방향성을 회사에 그리고 상사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직이 고민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인데요. 저는 인사팀과 상의를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인사팀과의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형성된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없다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결정해가지고 통보를 하면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해서 로열티가 있고 성과를 많이 보여준 직원이라고 하면은 인사팀에서도 비밀 보장 같은 것도 시켜주려고 하고, 또 내가 면담한 내용들을 굳이 경영자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이 직원이 잘 다닐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런 비밀들을 잘 유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도 처음 인사팀 갔을 때부터 인사팀장 할 때까지도 직원들 관점에서 항상 얘기해줬어요. 지금 이 회사에 다니는 게 좋을지 아니면 회사를 떠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줬거든요. 직원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지 않다고 하면은 직원이 고민하는 게 당연하고, 그 고민이 또 오랫동안 다니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직원이 성장하느냐, 이 부분을 깊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성장은 피터 드러커의 프로페셔널의 조건에 보면은 직원의 성장의 책임은 직원 개인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회사가 물론 신경 써주고 상사도 직원의 성장을 신경 써야 되지만 직원 스스로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가 챙겨가면서 스스로가 성장하는 관점으로 피드백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직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회사와 상의해보고 회사의 조언을 구하면서 회사가 해결해주고 조치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받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직장생활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만성적인 거나 또 상사에 대한 불만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에는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퇴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내 평판에 영향을 미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인사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관계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장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을 이제 해줬어요. 팀장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는 보통 팀장과 1대1로 만나서 소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팀장에게 나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좀 되지 않아서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괜찮은 팀장이라 하면 이것을 수용해 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것조차 소통이 되지 않는 팀장들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저는 인사팀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경영자 대표하고도 얘기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결정적인 대부분의 이유가 그 관계적 측면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적 측면의 대부분은 상사인 경우가 거의 70-80%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통해서 해결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상사에게 좀 조치되고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회사력 측면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상사가 아닌 인사팀과 경영자한테 이야기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 당사자가 곤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게 돌려서 이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이나 업무적으로 충분히 조치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사와 가능하다면 직접적으로 소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도 하고, 그거를 회사에서도 원하기 때문에 가급적 상사와 먼저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해나간다. 이게 정답일 수 있겠네요. 조직 내의 불공정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차별과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불공정함, 윤리적인 부분이나 좀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것도 인사팀한테 저는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인사팀은 그래도 공정하게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경영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뭔가 혜택을 주고 싶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인사팀은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업무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팀에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차별이 아니고 직원마다 아니면 직군마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했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기준들을 얘기해 준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이슈 삼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인사팀이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확실한 차별이거나 아니면 불공정함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회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이 요소가 정말 크게 다가온다고 하면은 회사를 더 다닐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보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윤리적인 부분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가치적인 부분이 동의가 안 되고, 그러면 일의 몰입도도 떨어지고 일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상사와 어떻게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느냐라는 소통의 스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전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상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라라는 답변입니다. 책임감이 있는 직원은 내가 맡고 있는 일을 꾸준하게 잘 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고 나를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사는 내가 그 윗상사에게 어떻게 보고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통할 것인지, 윗상사가 나에게 시킨 것을 빠르게 언제 했다라고 얘기할 것인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상사가 보기에는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일을 붙잡고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걸 수 있거든요. 상사가 원하는 것을 빠르게 처리해서 먼저 해결해주고,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루틴의 업무들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사가 무엇을 요구했을 때 빠르게 처리하고 피드백 주고, 고민되거나 혼자 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상사에게 얘기해서 조치를 구하는 소통을 하는 것이 상사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척되는 과정의 중간중간에 좋은 사례들, 잘 되고 있는 내용들을 상사에게 전달해주면은 상사가 또 그 윗상사에게 전달해서 우리 팀이 일을 잘하고 있고, 부하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고,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상사는 나에 대한 신뢰를 갖고 쌓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묵묵히 일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일을 상사에게 보고하고, 상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하면서 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만이 상사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잘하고 싶고 또 회사에 많은 것들이 궁금한 생각이 있을 텐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커리어의 커리어 코치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